기란 무엇인가? 동양에선 고대로부터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에 기라고 부르는 어떤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양에서는 기라고 불리는 에너지에 의해 사람과 동물, 식물, 광물 등 자연의 모든 현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 사상이 전해오고 있다. 그것이 음양오행 사상이다. 복잡하고 규칙적인 기의 형성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법칙화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은 음과 양의 에너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생, 상극으로 순환하는 것이 오행이다. 우주 만물은 이 같은 음양오행의 법칙, 즉 기의 흐름에 따라 탄생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체도 마찬가지다. 인체 내에는 경맥과 같이 기를 소통시키는 도로가 있다. 혈맥이 피를 원활하게 돌게 하는 통로라고 한다면 경맥은 기를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통로구실을 한다. 인체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도 병이 생기지만 생명에너지인 기가 통하는 경맥이 막혀도 큰 탈이 난다. 동양의학은 바로 이 같은 막힌 경맥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는 경맥은 모두 12개가 있다고 하여 12경이라고 한다. 오장육부 어느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경맥은 때로는 얕게, 때로는 깊게 인체 내 장부를 골고루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맥에서 갈라져 나온 가는 지선을 락이라고 한다. 모두 합하여 15개가 있다고 하며 다시 세분화되기도 한다. 경과 락을 합하여 경락이라고 부른다. 이 경락과는 달리 어느 장부와도 직접 연관을 갖지 않는 8개의 경이 있는데 이것을 기경팔맥이라고 총칭한다. 어쨌든 경맥은 인체의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간에는 간경맥, 위에는 위경맥, 심장에는 심경맥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경맥들이 우주 에너지인 기를 인체의 구석구석에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기 현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적용되며 식물 또한 마찬가지다. 바위와 같은 광물의 경우에도 기작용은 이루어진다. 예컨대 바위 속의 수정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자라는 현상은 뚜렷하다. 수정은 우주 에너지인 기의 작용으로 인해 그 밀도와 크기가 점차 발달,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체도 이러한 경맥이 잘 열려 기 에너지가 원활하게 소통되면 질병을 모르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며 운명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기 에너지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고 운명 사이클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 같은 비밀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인간은 고대로부터 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에너지인 기를 효과적으로 모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사람이 기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는 의념, 즉 생각의 힘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생물의 생체기장 실험이 주는 커다란 의미. 중국 출신 의학 박사 장칸제는 생체기장의 존재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일련의 동식물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장칸젠 박사는 모든 생물체는 나름대로의 생물 전자기장을 방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칸젠 박사의 이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일반에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이제까지는 유전 정보가 DNA의 분자들, 즉 염기배열 속에 담겨 있고
따라서 모든 유전 정보는 DNA에 의해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염기 배열을 달리하여 전혀 새로운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개체는 생식을 통해서만 그 선대의 유전 형질과 정보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장 칸제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했다. 그는 DNA가 사실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것이고 실제 정보의 전달은 생체 전자기 신호가 아닐까 생각했다. 즉, 생체 전자기장과 DNA가 함께 유전 물질을 형성하며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소극적, 비동적 형태인 DNA와 적극적, 능동적 형태인 생체 전자기장이다. 소극적 형태는 유전 정보를 보존하고 적극적 형태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칸젠 박사는 지난 97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고유의 생명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그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생명체가 내뿜는 고주파는 다른 생명체에 전달되어서 전달받은 생명체의 유전자와 신체 세포의 변화를 일으킨다. 장 칸젠 박사가 주장하는 생체 전자기 신호는 움직이는 광자이다. 양자론에 의하면 광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광자의 입자적 특성은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난다. 이때 생체는 가장 많은 정보를 수신한다. 광자의 파동성과 입자성은 인간의 정신 감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좋은 이론 모형이 될 수 있다.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정신 파동이 의도적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장 칸젠 박사는 발견한 것이다. 장 칸젠 박사는 이미 1960년대 렌즈로 정신 파동을 접속해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사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도형 맞추기 실험에서 전달된 정보의 정확도는 무려 95%에 달했으며 이 실험을 통해 텔레파시가 미래의 통신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런 연구를 통해 장의 에너지와 정보가 상호 교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초고주파 대역에 존재하는 생물 전자기장은 상호 교류 반사하며 생물 전자기장의 극초단파는 공중에 방출되어 다른 생체에게 전달된다. 이것은 다시 양자 수준에서 공중으로 퍼져나가 다른 생명체에 닿게 된다. 장 칸젠 박사는 송신부 조절장치, 송신계통 시스템, 수신부로 구성된 무선 정보 전달 장치를 개발했다고 한다. 장 칸젠 박사는 동식물을 통해 생물체에 의해 방출되는 파동에 대해 실험, 1957년 정립된 이 이론을 생물장 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생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장치를 이용해 한 개체의 DNA 정보를 잡아 다른 중에 개체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상식이 무너지는 숱한 실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본다. 오리의 생체 기장을 전송받은 계란에서 부화된 병아리의 25%가 물갈퀴가 생겼다. 80%가 머리 모양이 오리처럼 넓적해졌으며 70%는 목이 길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90%에 달하는 병아리들이 오리 눈에 가까워져 있었다. 획득된 변화는 후대에 이어졌다. 본래 돌연변이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생물학세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생체 기장을 기공과학이나 명상의 견지에서 본다면 해당 개체의 생명의지, 즉 고도화된 의념이 우주 에너지인 기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유의 생명파동 현상, 즉
영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장칸젠 박사의 실험 결과를 보고 저자가 생각한 것은 생체 기장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다. 이것을 응용해보면 수련을 통해 혹은 뛰어난 기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자신의 생체 기장을 자석 이론에서처럼 넓힐 수 있으며 생체 기장의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는 학문적 설득력이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체 기장의 증폭은 자신에게 오는 나쁜 파장인 사업상의 불운이나 건강의 악화 등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운명 부양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생각의 변화를 통해 통상 상단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송과체에 강력한 염력을 걸어주면 생체 기장의 파장이 자발적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운명이 전면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장칸젠 박사의 실험에서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